여러분들 리플 XRP가 왜 이렇게나 오랫동안 가격이 짓눌려 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송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거대한 지하 터널을 물밑에서 뚫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프레드 카임스가 정말 소름 돋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XRP 레저에 내장된 텍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리플의 비밀 병기다. 우리는 보통 텍스라고 하면 소액 투자자 같은 작은 개인들이 코인을 사고 파는 곳 정도로 떠올리죠. 하지만 금융 엘리트들에게 이 내장형 텍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자기들 룰대로 어떤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관 전용 다크풀의 완성판입니다.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무려 15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자금이 이미 이 지하 터널을 통과할 준비를 끝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은요, 그냥 뉴스 쪼가리를 읽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리플이 숨겨놓은 이 비밀 병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부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려 하는지 그 음모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드실 질문이 이거죠. 그래서 증거가 있냐고요?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리플이 최근 M&A를 통해 인수한 기업들 히든로드와 지트레저리. 이 회사들은요, 일반 대중을 상대한 곳이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글로벌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뒷주머니, 그 비하인드 머니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히든로드가 1년에 처리하는 돈이 3조 달러, 지트레저리가 다루는 자금이 12조 5천억 달러, 둘을 합치면 15조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카임스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머지않아 XRP 레저를 통해 흘러들어올 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리플이 그냥 단순한 코인 송금 회사라면 굳이 이렇게 거대한 기관 전용 인프라 기업들을 인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리플은 단지 금융 생태계 주변에서 영업을 뛰는 회사가 아닙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이미 XRP 레저를 기존 금융망을 통째로 대체할 새로운 자금, 고속도로로 선택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금융 엘리트들은 오래전부터 스위프트망이 너무 느리고 감시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빠르고 은밀한 비밀 고속도로 바로 XRP 레저의 덱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최근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이 다시 한번 강조한 기능이 있죠. 바로 자동 오토 브리징 기능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에서 XRP가 자동으로 중간을 이어준다는 굉장히 친절하고 편리한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15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일 때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달러든 어떤 자산이든 간에 중간에서 환전이나 교환이 필요해지는 순간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XRP를 끌어다 쓴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톨게이트 비용이 하이패스로 자동 결제되듯이 금융 세력들은 XRP 레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XRP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시스템 그 자체를 하드 코딩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임스가 말한 독보적인 자산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이자 세력들이 XRP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리플 XRP를 둘러싼 인프라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2경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들 파이프라인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가격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만 봐도 개미 투자자들이 XRP를 너무 많은 비중으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시장에는 일부러 가짜 공포를 심어놓고 뒤에서는 조용히 물량 증발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큰손들의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최근 크립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XRP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7주 만에 약 3억 1천만 개, 우리 돈으로 대략 9,200억 원어치 되는 물량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거래소 잔고는 27억 1천만 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이 수치가 25억 개 수준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바이낸스 역사 10년을 통틀어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개미들이 열심히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은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개미들은 지쳐서 욕을 퍼붓고 떠날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리플 XRP는 스캠이다, 니또 속이다 하면서 오늘도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 개 가까운 물량은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초대형 고래들과 기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토해낸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쓸어 담아서 누구도 쉽게 추적하지 못하는 콜드 월렛이나 자기들만의 커스터디, 투탁 금고로 쏙쏙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싸게 사 모으는 매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 자체를 아예 격리시켜버리는 작업입니다. 나중에 가격을 폭발적으로 올릴 때 개미들이 헐값에 던질 수 있는 매도, 물량조차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극단적인 공급 쇼크를 준비하는 치밀한 사전 공정인 겁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교묘해지고 더 모순적으로 흘러갑니다. 거래소 안에서는 물량이 바닥나고 있는 와중에 거래소 밖에서는 ETF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출범한 이후로 매주 3천만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꾸준히 X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경제학 기본 원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급은 지금 메말라 가고 앞으로의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가격이 치솟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XRP 가격은 어떻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 큰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요, 철저하게 설계된 조작입니다. 세력들은 자정 거래와 유령 매도를 세워놓고 가격이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뚜껑을 단단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아직 그들이 목표로 잡은 15조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 준비가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개미들을 털어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중 압력이라는 유리 감옥 안에 가격을 가둬놓고 개미들이 역시 리플은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던지는 아주 미세한 물량조차도 빠짐없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신 그 지루한 분노, 박탈감. 비트코인은 벌써 1억이 넘었다는데 리플 XRP는 왜 이러냐? 내가 또 속았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여러분 뇌 속에 정교하게 심어놓은 철저히 설계된 함정입니다. 금융 엘리트들, 세력들은요, 인간 심리를 가지고 노는 심리학의 달인들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 폭락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듯한 연출을 해놓고 남들 다 올라갈 때 혼자만 소외되게 만드는 잔인한 패배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극도로 키워놓으면 사람들은 냉정을 잃고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고 시장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못 오른다. 창시자가 물량을 다 던졌다. 이런 부정적인 가짜 기사들은 왜 쏟아질까요? 여러분 눈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래소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ETF가 시장의 물량을 빨아들이는 바로 이 시점에 가격을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스프링이 튀어 오를 때의 파괴력은 3달러, 5달러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직전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물량은 잠겨있고 가격은 눌린 상태고 인프라는 이미 깔려 있습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조건이 전부 맞춰지는 순간 진짜 의미의 가치의 인터넷이 열리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ISO 2002로 전환을 했는데도 XRP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게 그냥 과대 광고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팩트일까요? 아니면 개미들 눈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고도의 연막 작전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척을 연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변화를 별것 아닌 정도로 축소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개미들이 이 기술의 파괴력을 제대로 깨닫고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해버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해지니까요. ISO 2002. 이건 단순한 메시징 표준의 이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융세계로 들어가는 디지털 여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사실상 누구나 은행을 열고 송금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ISO 2002라는 새로운 언어를 쓰지 못하는 코인이나 금융사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XRP, 스텔라, 루멘, XDC, 알고랜드, 퀀트 같은 코인들이 왜 그 리스트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선택받은 말, 선택받은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어떤 말들이 승리할지 내심 정해놓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는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코어 기술입니다. 과거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TCP라는 통일된 규격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이 말해온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인터넷을 서로 연결해줄 유일한 TCP, IP 역할을 하는 것이 리플이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입니다. 현재의 금융망은 서로 단절된 섬들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유로, 엔화, 원화 등등 서로 직접 매끄럽게 오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월드 레저, 하나의 통합 원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ILP 기술이 웹표준을 만드는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같은 전세계 거물급 핀테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논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요 이미 리플이 어느 정도 답안지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하나의 고속도로라면 그 위를 달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슈퍼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리플사는요 처음부터 XRP를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브릿지 코인으로 설계해놨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가치는 XRP를 한번 거쳐가야만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금융 엘리트들은요 시스템을 바꿀 때 리모델링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구형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준비해둔 신형 시스템 XRP 레저의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버릴 겁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이 XRP로 하나둘씩 교체되어 갈 것입니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이 가격은 그 스위칭이 서서히 진행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지점으로 한 번의 순간 이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드 카임스가 말한 비밀 병기의 진짜 용도이자 세력들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개미들을 털어내려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의 대이동 티켓은 결국 극소수만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거래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3억 개의 XRP, 그리고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 모든 신호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헐값에 여러분의 성공 티켓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스위칭의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